수강생 여러분 잘 쉬었습니까? 12주 마지막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교시의 학습 목표는 안정색에 대해서 숙지를 하고 색채가 가진 치료효과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색채와 능률의 연관성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먼저 안전색 살펴봅시다. 영어로 safety color, 안전과 관련된 컬러네요. 안전에 관한 의미를 주고 있는 특성을 가진 색들을, 컬러들을 안전색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안전색은 안전에 관련된 내용을 표시하거나 혹은 그러한 표시라는 것이 뭔가요? 안전표지죠. 안전표지에 사용하는 그런 컬러가 안전색이 되겠습니다. 안전색은 기본적으로 눈에 잘 띄어야 되겠죠. 사람을 안전하게 유지를 하도록 해야 되니까 사람의 행동이라든가 어떤 상황을 전달을 하고 사람의 행동을 통제를 해야 되는 그러한 컬러이기 때문에 눈에 잘 띄는 고채도의 유채색을 안전색으로 활용을 합니다. 이런 안전색에 대한 규정은 ISO 3864 그리고 KSA 3501 우리나라의 경우죠. 국제적으로는 ISO 3864, 우리나라는 KSA 3501의 안전색과 안전표지에 대한 규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안전색 KS의 한국산업규격에 규정되어 있는 안전색은 6가지가 있는데요. 빨주, 노녹, 파 그리고 빨주, 노녹, 파 5가지죠. 하나가 더 있습니다. 하나가 뭘까요? 자주색입니다. 방사능과 관련된 것은 자주색으로 표시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일단 붉은색. 붉은색은 불과 관련되는 것이죠. 그리고 금지. 금지와 더불어서 신호등은 정지. 그리고 고도의 위험 또한 붉은색으로 표시한다고 해요. 그리고 주황색 봅시다. 위험과 관련된 표시를 하는데 주황색이 활용됩니다. 예를 들어서 배관계를 식별하는 위험 표시, 그리고 스위치박스 뚜껑, 그리고 기계 안전컵의 안쪽 면, 그리고 눈금판 같은데 위험을 표시하는데 주황색이 활용이 되죠. 항해, 항공, 보안 시설에도 이 주황색이 활용됩니다. 구명보트 주황색으로 되어 있죠. 구명구라든가 구명대, 구명과 관련된 것 거의 다 주황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부표, 성박계류, 바다에 떠있는 부표 같은 것도 주황색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비행장용 구급차라든가 비행장 요요차 같은 것도 주황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노란색, 주의를 나타내는데 노란색 많이 쓰이죠. 주의 표시, 감전주의, 크레인 이런데 이제 다 노란색이 쓰입니다. 뭐 여기저기 다 써있죠. 전봇대에도 부딪히지 말라고 노란색 쓰이고, 그렇죠? 이러한 안전색들이 있는데 이 안전색은 홀로 쓰일 수 있나요? 안전을 나타내는 그런 표지에는 기호, 그림, 문자들이 같이 활용됩니다. 그렇다면 이 안전색만 갖고 될까요? 안 되죠. 안전색과 함께 어떤 문자나 기호, 내용을 표시하는 그런 컬러가 있는데 그런 컬러를 그렇죠. 대비색이라고 합니다. 대비색. 그래서 빨간색 같은 경우에는 흰색과 검정색을 같이 사용을 해서 이러한 방화금지, 정지, 고도 위험 같은 내용을 표시를 하고요. 주황색 같은 경우에는 검정색, 그리고 노란색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검정색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전달합니다. 녹색, 안전과 관련된 것들은 녹색으로 표시를 하죠. 그리고 피난, 비상구 같은 건 녹색으로 표시되어 있죠. 그리고 위생, 구호, 보호 역시 마찬가지로 녹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진행해도 된다. 녹색이죠. 녹색 신호등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녹색으로 표시가 되고요. 이 녹색은 흰색과 검정색을 대비색으로 이용을 해서 이러한 내용들을 전달하고요. 파란색, 어떤 의무적인 행동이라든가 지시하는 내용들 파란색이 되어 있습니다. 역시 흰색이나 검정색으로 표시를 하고요. 자주색은 방사능이라고 하는데요. 국제적으로 봤을 때는 방사능 표시도 역시 마찬가지로 노란색과 검정색의 어떤 무늬를 통해서 내용을 전달하죠. 안전색과 대비색 이렇게 쓰이는 겁니다. 노란색과 대비색, 검은색을 이용을 해서 이런 식으로 어떤 내용을 전달하는 거죠. 주의를 준다거나 이런 것이 이제 안전색과 대비색을 활용한 예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안전표지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안전표지, 안전색을 이용을 해서 어떠한 안전과 관련된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 안전표지가 되겠는데요. 안전표지는 색, 그리고 안전표지 자체의 모양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안에 쓰이는 기호, 문자 등의 조합을 통해서 내용을 전달하게 되죠.
말씀드린 대로 안전색과 대비색을 사용을 해서 안전표지를 만듭니다. 안전색의 모양과 의미를 살펴볼까요? 먼저 원 같은 경우에는 금지, 정지, 고나, 안전을 의미하고요. 마름모 쓰인 것 대부분 보면 위험을 표시하는 데 쓰입니다. 그리고 삼각형, 주의를 하는 것, 위험 표시나 주의를 하는 데 쓰이고요. 그리고 사각형, 정보를 나타내거나 때에 따라서는 금지라든가 정지를 나타내는 그러한 형태로 쓰입니다. 기본적으로 사각형은 정보를 나타내는 내용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교통안전판 표지 예를 볼까요? 삼각형 주의라고 그랬죠? 주의. 그리고 어떤 원은 금지를 많이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역시 주의를 해야 되는 것, 삼각형 많이 쓰이고 있고요. 지시하는 데는 파란색 지시 내용 많이 쓰인다고 했죠. 그리고 사각형 많이 쓰입니다. 보조표지, 어떠한 추가적인 보조적인 내용, 다른 안전표지판과 더불어서 같이 쓰이는 경우가 많죠. 보조표지는 다른 표지판에 보조하는 역할로서 아니면 추가적인 내용을 전달하는 내용으로 보조표지를 활용하게 되는데요. 이런 보조표지들은 다 사각형이죠. 어떤 지시나 정보를 나타내는 사각형을 쓰게 됩니다. 색채 치료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색채 치료, 컬러 테라피라고도 하고요. 크로마 테라피라고도 하고 크로모 테라피라고도 합니다. 뭐 세라피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서라피라고도 하는 사람이 있고요. 저 같은 사람은 그냥 단순하게 그냥 테라피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로 발음이 됩니다. 어쨌든 컬러 서라피나 컬러 세라피나 컬러 테라피나 똑같은 말이다. 똑같은 의미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컬러 테라피라는 것은 색채를 통해서 오감을 자극시키고 이를 통해서 치료 효과를 얻는 것을 컬러 테라피라고 합니다. 색채는 색채 고유의 파장이 있죠. 색채 자체가 파장이 긴 장파장, 난색계열이죠. 파장이 짧은 단파장, 한색계열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색채 고유의 파장, 다른 말로 진동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진동이 색채 조작에 영향을 주는데 이러한 파장, 진동을 잘 활용을 해서 건강을 회복시키거나 정서적인 균형을 갖도록 활용하는 것이 바로 컬러 테라피, 색채 치료가 되겠습니다. 색채와 심리적인 관계를 잘 활용을 해서 정신적인 스트레스, 그리고 심리적인 불안 증세 등도 완화시킬 수가 있겠죠. 이러한 색채는 예로부터 질병을 진단을 하고 또 치료하는 매개체로서의 역할로 활용을 해왔습니다. 예를 들어 질병의 징후, 임산부의 얼굴을 보고 태아의 성별을 판별한다던가 아니면은 눈의 색깔 아니면 얼굴의 색깔을 보고 이 사람이 어느 부위에 문제가 있구나, 신체 어느 부위에 문제가 있구나 라는 것을 판단을 하는 진단의 역할을 하는 요소로서 활용을 해왔죠. 그리고 어떤 강장의 효과, 몸을 보호하고 신체를 건강하게 하고자 하는 그러한 효과를 노리면서 칼라가 적용된 물질들, 예를 들어서 부적이라든가 보석 등을 몸에 지니고 다니기도 했었죠. 그리고 특정한 색의 옷을 의도적으로 치료 효과와 연관을 해서 착용을 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처를 치료하는 염료, 그리고 색채를 띤 식물로 약을 처방하기도 했고요. 색색의 고약이나 연고를 발라서 어떤 환부의 치료 효과를 얻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빛 자체를 치료 효과를 얻는 데 활용하기도 했죠. 예를 들어서 자연광해, 일광욕을 통해서 어떤 건강을 회복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하기도 했었고요. 어떤 질환에 따라서 착색된 유리를 햇볕 혹은 인공 조명에 통과를 시켜서 환자의 몸이나 염증 부위에 비춤으로 인해서 황달 같은 것도 그렇고요. 병 질환을 완화시키는 그러한 작용으로 활용을 하기도 했습니다. 직접적으로 이렇게 색을 활용하고 적용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어떤 연상을 통해서 심리적인 그런 치료 효과를 얻기도 했죠. 예를 들어서 흥분된 상태에 있다거나 아니면 심리적으로 불안한 사람들은 잔잔한 바다를 연상시키게 해서 그 바다로부터 오는 그런 색감들, 어떤 한색 계열, 차분한 색상의 계열들을 연상시키는 것이죠. 이런 연상을 통해서 진정시키는 그런 치료 효과를 얻을 수도 있겠죠. 기본적으로 컬러 테라피, 색채 치료는 적극적인 처방의 개념은 아닙니다. 그것이 아직까지는 검증되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간접적인 치료 효과를 돕는데 주로 활용이 되고 있고요. 직접적으로 어떤 질병에 대해서 치료 효과가 확정된 내용으로서 처방을 하는 그런 개념은 아니다라고 일단은 이해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간접적인 치료 효과를 얻는 것, 컬러 테라피, 색채 치료가 되겠습니다. 자, 이 치료 효과를 얘기를 하면서 차크라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차크라. 여러분들 애니메이션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나루토라는 애니메이션을 지금도 계속 연재를 하고 있으니까 보고 계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나루토에 보면 뭐 차크라 계속 그럽니다. 차크라. 뭐 굉장한 차크라니 아니면 차크라의 어느 부분이 막혔다느니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바로 기죠. 기가 소통하는 몸의 부분을 바로 차크라라고 합니다. 영어로 아우라라고 하죠. 아우라. 후광이라고도 하죠. 뭐 연예인들 뒤에는 아우라가 있다. 뭐 쟤는 연예인의 아우라가 있어. 쟤는 뭔가 그런 연예인의 끼가 있어. 기가 있다는 거죠. 그러한 기. 그걸 이제 아우라라고 하고, 이 아우라가 바로 기이고 또 몸의 에너지장. 에너지가 발산되고 또 외부와 상호작용하는 지점을 차크라라고 합니다. 자, 차크라가 어느 지점에 있는지 다음 장에서 잠깐 살펴볼까요? 차크라 그림이 우측편에 있는데요. 잘 보시면 이것도 세 개의 스펙트럼과 유사한 배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스펙트럼의 스타트점이 어딜까요? 살펴볼까요? 자, 이 차크라의 스타트인 부분이 기부라고 되어 있어서 생식기 부분이죠. 자, 생식기. 좀 생각을 해볼까요? 굉장히 형이하학적인 욕구가 충족되는 곳이죠. 하지만 달리 생각하면 사람이 종족을 보존하고 생명을 유지시키는 가장 기본적인 기능을 하는 곳이 바로 이 생식기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부가 중심이 되어서, 그 시작이 되어서 빨주, 노초, 파남보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정수리 끝의 에테르는 다시 붉은색이 되죠. 이런 식으로 차크라가 구성되어 있다. 여러분들 숙지하시면 되겠고요. 이러한 차크라에 따라서, 그리고 그 차크라에 해당되는 컬러에 따라서 어떠한 치료 효과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붉은색 한번 볼까요? 붉은색, 다혈질, 근육계의 사람들이 좋아하는 컬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마찬가지로 근육계에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심장, 혈액순환 자극, 적혈구, 혈압 상승을 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죠. 빨간색, 자극적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주황색 살펴볼까요? 소화계에 영향을 준다고 해요. 체액의 분비. 주황색 보면은 체액, 그 중에서도 침이 이렇게 분비가 되려고 그러죠. 그리고 역시 성적인 감각 또한 자극을 한다고 하고요. 노란색, 신경계를 강화하는 치료 효과가 있고 소화계를 깨끗이 하고 근육의 에너지. 노란 자체가 에너지잖아요. 그렇죠? 에너지, 힘이 느껴지는 컬러입니다. 그다음에 근육의 에너지를 생성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고 해요. 녹색, 녹색은 교감신경계통, 심장기관이나 신체적 균형을 유지를 하고 혈액을 순환시키는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녹색이라고 하고요. 파란색 볼까요? 파란색, 호흡계, 골격계, 정맥계, 자율신경계에 영향을 주고 혈압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죠. 반대로 붉은색은 혈압을 상승시키는 역할을 하고요. 청록색, 강장제의 역할을 한다고 하고요. 강장제, 몸을 튼튼하게 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그죠? 강장제 역할을 하고 흉선에 영향을 줘서 감염에 대한 면역 성분을 상승시킨다고 합니다. 남색, 인디고라고도 하죠. 마취성과 관련이 있고요. 마취제의 컬러라고도 합니다. 보라색, 보라색은 두뇌와 신경계에 영향을 미치는데요. 신경을 진정시키고 신진대사의 균형을 잡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보라색이라고 합니다. 청록색을 빼놓고는 다 아까 말씀드린 차크라에 연결이 되어 있죠. 자, 아까 말씀드린 내용, 기부, 이 생식기부터 시작을 해서 머리 끝에 이르기까지 세 개 스펙트럼과 유사한 나열로 되어 있고요. 부분은 어느 위치에 있는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고 치료 효과, 차크라의 컬러와 그 컬러가 가진 치료 효과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한국의 전통색 학습을 하면서 오순색,
오정색이라고도 하죠. 오정색, 오순색에 대해서 학습을 해봤었는데요. 학습 끝에 동영상을 본 게 있습니다. 그 동영상 본 것 중에 보면은 동서남북 청매적 극황에 따라서 각각의 신체 부위가 관련이 있다라고 이제 설명된 내용이 있는데요. 자, 또 볼까요? 청색 같은 경우에는 간과 담낭, 백색 같은 경우에는 폐와 대장, 적색 같은 경우에는 심장과 소장, 흑색 같은 경우에는 신장과 방광과 연관이 있고, 황색 같은 경우에는 비장, 이와 관계가 있다고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의 그 한의학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 내용인데요. 동의보감의 내용을 보면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으면 심장에 병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연결이 되죠. 그리고 얼굴색이 흰색이면 폐에 병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얼굴색이 파란빛이면 간에 문제가 있을 것이다. 얼굴이 황색이면 비장의 병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얼굴이 까만색이면 신장, 콩팥이죠. 신장에 병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장과 타가 연관이 있죠. 이 5가지 오정색이. 간, 심장, 그리고 비장, 폐, 신장. 이렇게 오장육부 할 때 말하는 그 오장과 칼라가 다 연관이 돼 있다고 전통 한의학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색채가 단순히 시각적인 정보일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효과를 가지고 있고, 이러한 효과가 사람들의 생명과도 직관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정색으로 쓰이는 컬러들 있죠. 노란색. 차도를 보면 중앙에 중앙선이 그려져 있죠. 중앙선은 무슨 컬러인가요? 노란색이죠. 이 중앙선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네, 생명이 위태로워집니다. 마찬가지로 차선도 하얀색 색상으로 칠해져 있죠. 이 차선 안 지키면 어떻게 되나요? 사고를 당할 수 있고, 역시 마찬가지로 생명에 관계가 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색이 지닌 그런 안전의 개념, 그리고 색채가 또 파장을 지닌 에너지이기 때문에 갖는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이러한 치료 효과도 우리가 색상을 활용함에 있어서 염두에 둬야 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색채 조절, 그리고 색채 조절과 관련돼서 안전색, 그리고 색채가 가진 치료 효과까지 살펴봤는데요. 이렇게 봤을 때 색채와 사람의 환경, 그리고 그 환경에서 사람들이 일을 할 때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는가에 따라서 능률도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색채와 능률을 총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색채와 능률은 색채가 가진 역할과 활용에 의해서 나타나게 되겠죠. 이러한 색채의 역할은 제품에 활용된 그 색채의 기능에 대해서 살펴봤지만, 크게 역할을 기능적인 역할과 미적, 정서적인 역할로 나눠볼 수가 있죠. 일단 그 색채의 기능적인 역할 같은 경우에는 안전성을 중심으로 해서 활용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기능이나 목적의 파악을 용이하게 할 수가 있겠죠. 안정색채가 특히 그런 것입니다. 주의를 주거나 어떻게 하라고 지시를 하거나, 이렇게 기능과 목적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색을 활용을 해서 기호와 암호화를 통해서 내용을 전달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기능적인 역할, 안정성을 중심하는 역할, 그리고 좀 전에도 어떤 중앙선이나 차선에 관한 얘기를 말씀드렸었는데, 선로 그리고 진행 방향 등을 효과적으로 유도하는데 또 이러한 색채가 기능적으로 활용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영역을 구분하는 데도 활용이 되죠. 단순히 보도와 차도, 그리고 안전한 구역, 길을 건너도 되는 횡단보도, 이런 것뿐만 아니라 작업장에서는 작업장의 어느 부분에 놓여져야 될 어느 물건, 그리고 이 구역은 어느 지역을 담당한 사람이 여기까지 하는 것이다 라는 것 또한 이러한 컬러를 통해서, 컬러의 기능적인 역할을 통해서 다 정해줄 수가 있겠죠. 미적 정서적인 역할 한번 볼까요? 미적 정서적인 역할에서는 쾌적성을 중심으로 색채를 활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적이나 정서적인 역할을 잘 활용을 해서 기분이나 감정 상태를 조절할 수 있겠죠. 특히 인테리어 같은 것들,
인테리어 배색에 색의 심리효과를 적절히 이용하면 정신적인 안정을 얻을 수가 있겠죠. 또한 무게감을 이용을 해서 명도를 조절함으로써 안정감 있는 실내 환경을 구성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또 집중력을 향상시키는데도 어떤 미적, 정서적인 색의 기능을 활용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 회의실, 오피스, 도서관 같은 작업이나 공부, 집중력을 요하는 그런 환경에는 자극이 적은 색깔 혹은 진정작용이 있는 저채도의 한색계 색조를 활용을 하면은 보다 나은 공간 활용 효과를 얻을 수가 있겠죠. 능률 향상을 위해서 색채 계획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먼저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있는데요. 조명과의 관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겠죠. 예를 들어 강한 빛에서는 검정색 바탕에 흰색 물체가 잘 드러나 보이지만 약한 빛에서는 그렇죠, 하얀색 바탕에 검정색 물체가 더 잘 보입니다. 이러한 조명의 관계, 강한 빛인지 아니면은 좀 어두컴컴한 그런 약한 빛의 환경인지 고려할 필요가 있고요. 벽면의 색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벽면의 색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너무 하얀색을 하면은 주위가 산만해질 수가 있습니다. 반사가 심해지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 명도가 높아지면 눈이 긴장할 수가 있겠죠. 고명도가 되면 그렇게 긴장을 풀 수 있도록 저채도의 중간 명도의 컬러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작업 환경으로의 색. 어떤 작업을 해야 되는 곳이라면 시선이라든가 주의력이 분산되지 않도록, 한마디로 산만해지지 않도록 온화하고 부드러운 그런 컬러를 사용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시간 감각에 있어서 난색 계열이면은 한색 계보다 더 그 공간에 머무는 시간이 길게 느껴지겠죠. 그러니까 반복이 많은 단조로운 일을 하는 그런 작업장에서는 한색 계를 기초로 해서 밝은 조명을 해주는 것이 좋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색책을 해야겠고요. 또 작업의 성격을 고려를 해서 환경색을 적용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영업직들이 잠시 머무는 공간 같은 경우에는 활동력을 느낄 수 있고 또 의식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바뀔 수 있는 난색 계열을 적용해 줄 필요가 있고요. 집중을 해야 되는 일을 하고는 그런 사무직군 같은 경우에는 한색 계열 차분하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겠죠. 그리고 창조적인 일을 해야 되는 그런 기획이나 개발자 같은 경우에는 다색계, 너무 고정관념이나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지 않도록, 한색 계열 같은 경우는 약간 보수적인 느낌이 들잖아요. 뭔가 응축되고 발산하려 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컬러를 이용을 해서 아주 자유분방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고가 가능하도록 해줄 필요가 있겠다. 고온의 작업 환경의 경우에는 한색 계열을 이용해서 시원한 느낌이 들도록 하고, 난색 계열 같은 곳에는 천정이 높거나 썰렁한 곳 분위기를 쇄신시켜주는데 활용할 수가 있겠다. 그리고 자연광이 부족할 경우에도 크림색, 복숭아색처럼 밝은 난색 계열을 활용을 해서 보다 밝은 느낌의 환경을 만들 수 있겠다. 이번 주에 배운 내용들을 한번 쭉 리뷰를 해볼까요? 이번 주에도 많은 내용을 배웠네요. 색채 선호와 관련된 내용들, 색채 선호 보편성, 일반적인 선호색 대해서 살펴봤고요. 색채 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그리고 색채 선호도나 이미지를 측정하는 방법, SD법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또 다른 방법들 살펴봤었죠. 그리고 이러한 그 이미지를 측정된 것을 맵상에 좌표계를 통해 맵상에 위치시키는 컬러 이미지 스케일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 색채 조절 살펴봤죠. 정의, 그리고 3요소, 그리고 색채 조절의 배경 살펴봤고요. 색채 조절의 목적, 심리효과, 일반적 기준, 주의사항, 그리고 활용하는 예로서 병원, 공장, 실내 공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엔 안전색에 대해서 살펴봤죠. 안전색 의미와 목적, 안전 표지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색채 치료, 색채가 갖는 치료 효과, 차클에 대해서 살펴봤죠. 그리고 전통색, 전통 카니악에 있어서의 색채와의 관련성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색채와 능률 살펴봤죠. 색채의 역할과 활용, 그리고 능률 향상을 위해서 색채 계획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까지 이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수업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죠. 13주 차에는 이번 시간처럼 그림보다는 글자가 굉장히 많은 수업이에요. 약간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색채계를 통해서 배웠던 그런 내용들,
그런 내용들이 다시 또 여기 나오거든요. 이러한 내용들, 색채계에서 배웠던 내용들 다시 리마인드 하면서 색채 관리에 대해서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주차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